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1만 시간 커피 로스팅 불가무례합 책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A파트입니다. 농도와 수율의 이면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커피는 무엇인가? 묵직한 바디감, 풍미로운 풍미, 다채로운 질감, 은은한 단맛, 롱 피니시, 클린컵. 완벽한 커피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수사적인 표현과 은유를 나열하더라도 필자가 생각하는 완벽한 커피를 표현하기엔 뭔가 부족하다. 완벽한 커피는 표현이 불가능한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맛에는 정답이 없고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만 있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로스팅 시대에는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커피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라는 문구가 걸려있다. 로스터로서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겠죠. 자기가 추구하는 완벽한 커피. 시시각각 새로운 민낯을 보이는 커피 맛은 우리를 둘러싼 각종 풍문들을 우리를 매번 혼란스럽게 한다. 완벽한 커피는 없지만 오랜 경험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대중적인 커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쓰지 않고 시지 않고 고소하고 적당히 진하고 부드럽고 손님들이 원하는 커피는 그런 커피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의 원형, 가장 커피스럽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 나타내는 거고요. 브라질 커피가 가장 대중적인 커피가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커피는 산미가 있거나 엑시더티, 그러니까 신맛 나는 커피하고는 다른 엑시더티, 단미가 받쳐주는 산미, 그리고 주이시한 맛, 프로그한 맛, 이런 것들. 약간 에티오피아 계열이나, 중미 계열, 코스타리카나, 과테말라, 파나마, 이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인 커피에 속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제, 납품을 해보면 한 8대2 정도로, 네,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이 우리는 고소하고 진하고 약간 초콜릿한 맛이 원한다.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커피를 가게 되면 더 성공할 확률이 많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또 완벽한 커피라고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커피는 더 개인적인 커피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수율과 농도와 수율의 이면이라는 주제로 제일 먼저 책을 쓰냐면, 아무리 로스터가 완벽한 커피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커피가 제대로 그게 실현되거나 추출되는 과정에서 완벽한 커피로서 이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완벽한 커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결정권자는 바리스타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을이 되겠죠. 우리는 을이고 바리스타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갑입니다. 아무리 좋은 커피를 갖다 놔도 추출 잘못해버리면 그 맛이 안 나온 것처럼 이제 바리스타가 우리를 로스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약간의 로스터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알고 지내야 한다. 추출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고 로스팅 교육을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로 로스팅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제일 먼저 다뤘던 내용도 이 내용인데, 농도와 수율 절대 먼저 로스팅 먼저 하지 말고 바리스타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농도와 수율의 이면을 먼저 제가 썼습니다. 드러낼 것인가 감출 것인가 내용을 썼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러낼 것인가 미국식 브루잉. 한 잔의 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은 결과물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추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도와 수율을 따져봐야 한다. 농도는 커피의 진하기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가 아메리카노보다 당연히 진하다. 그래서 농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가 높다 그러면 그냥 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 좀 약간 화두가 됐던 게 TDI라고 Total Dissolved Solids라고 영어로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찍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프로, 몇 프로. 그래서 그거에 사람들이 머리가 그쪽으로 완전히 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제 입장은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 그 위안을 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숫자로 나와 있는 것들 굉장히 과학적이고 통제된 것 같은 느낌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현혹됐었어요. 그래서 이 TDI 지수가 수치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약간 레시피 이걸 해야 어떤 정확한 그 황금률 레시피를 확보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건 이제 농도라 그래요. 커피가 진한 것들 농도가 진하는 거는 커피가 진해지는 거고 그렇죠? 네, 농도가 진한 거. 그래서 우리를 이게 이해해야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농도가 진하니까 농도가 진하려면 커피 양을 많이 쓰면 농도가 진해지겠고 또 물 온도를 낮추면 물을 좀 타버리면 농도가 연해지겠고 간단한 거죠. 네. 수율이라는 거는 커피를 녹이는 정도예요. 온도가 높이면 많이 녹겠고 시간을 오랫동안 끓여주면 더 많이 녹겠죠. 뜨거운 물에 막 이렇게 녹이는 찬물에 녹이는 것보다 뜨거운 물에 설탕을 녹이면 잘 녹는 것처럼 그리고 오랫동안 저어주면 많이 녹는 건데 왜 화두가 됐냐? 당시에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한다는 업체들을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이 커피를 라이트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가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커피를 녹음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데 사용된 원두 양과 축소된 고형분의 양을 이용해 수율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건 녹여라. 좀 제발 녹여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거냐면 커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가 화두였어요. 우리도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이제 하리오라든지 라마르 쪼꼬라든지 에스프레소 머신은 라마르 쪼꼬라든지 이거 하리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커피를 잘 녹이거든요. 네, 잘 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선호가 됐죠. 근데 전에는 이제 본막도 있었고 칼리타, 멜리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됐고 하리오를 잘 안 썼어요. 일본에서 커피를 배워오신 분들은 하리오가 되게 오래된 회사인 거는 맞는데 100년 정도 된 100년 넘은 회사인 건 맞는데 주로 이제 식자재나 유리제품 만드는 회사였고 그 V60이라는 건 잘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식 브루잉이 이제 나타나면 스페셜티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나타나면서 갑자기 하리오 V60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농도와 수율에는 우리가 원하고 이상적인 커피를 만들기 위해 기준이 되어 간다. 표준처럼 자리잡고 있는 개량하던 미국식 방법, 숫자와 표준을 제시하는 과학적 방법은 우리를 왠지 무한 신뢰와 안도를 준다. 효율성이라는 걸 위해, 그렇죠. 아무래도 적당한 양을 녹여내는 수치가 있으면 커피를 적당하게 쓸 수 있겠죠. 낭비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정서랑은 좀 맞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의 양을 써서 비슷한 농도와 수율을 숫자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커피로 가기 위한 어떤 활용 도구로 됐던 거죠. 완벽하고 최적의 레시피를 만들어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완벽한 커피를 만드는 것, 기능적으로 보면 만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다루고 싶었던 거는 미국식 브루잉, 완벽한 커피 이런 것들이죠. 추출의 레시피가 부각되는 이유는 현재 라이트향 로스팅의 트렌드가 변화도 시대적인 배경도 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물이 온도를 못 녹이는 것이다. 최소 이 정도까지 녹여라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 적정 수율로 표시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들의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커피가 잘못하면 떨어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다 추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녹이는 것만 생각하면, 그죠? 커피는 신맛, 단맛, 쓴맛 순서로 형성이 되죠. 추출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맛이 나오죠. 신맛은 먼저 나와요. 신맛은 반응을 잘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은 제일 먼저 튀어나와 버려요. 지금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신맛만 계속 나오고 단맛, 쓴맛까지는 안 갑니다. 녹이지는 못해요.
성분들을. 예. 그래서 신맛이 먼저 나오고 단맛이 나오고 이제 쓴맛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다음 이후로는 아주 지저분한 맛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우리는 커피 맛이 잘 드러내고 잘 녹이고 표현만 잘 되면 된다. 완벽한 커피에 도달하기는 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가 잘 녹지 않을까봐 물의 온도를 높이고 드립 주전자로 와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커피를 녹이죠. 뭐 추출 시간도 생각보다 또 길게 가져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틱으로 휘휘 적기도 한다. 추출 시간을 이제 길게 가져가는 거는 이제 그런 뭐 클레버 같은 도구죠. 커피를 아예 잡아놓고 있다가 내린다는 식으로. 이제 뭐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물 흐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추출 시간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막 그렇게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클레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리오라든지 클레버라든지 라마르조코 같은 기구들이 이제 부각되고 나타난 거죠. 다행히 이렇게 좋은 생두 클린컵이라는 거는 좋은 단맛을 표현하기 위해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클레버 같은 드립국을 이용해 가두어 놓기도 한다. 가끔 덜 익은 커피가 등장하지만 우리는 진한 쓴 커피에 지쳐 있었기에 잘 참아낸다. 이런 커피를 만들어낸 로스터의 실수에도 무척 관대하다. 이게 개인적인 약간 정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런던하는 커피들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로스터가 실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대했다. 그런 얘기를 하던 거예요. 언더나는 커피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와 방향성은 커피를 숨김없이 정직하게 노골적으로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커피를 만드는 사람과 손님 모두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네,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 완벽한 커피 한 잔이란 적절한 농도로 잘 녹인 커피, 본연의 맛에 충실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자, 그럼 잘 드러난 커피, 한 잔의 커피, 그럼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일본식 핸드 드립이 등장합니다. 즉, 구닥다리고 옛날 얘기인데, 브루잉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핸드 드립이 머신이 아닌 손으로 추출되는 고유명사처럼 쓰였다. 차트나 숫자가 등장하지 않고 오직 일본식 핸드 드립이라는 올드 스타일로 육기화 같은 걸 사용을 했어요. 육기화는 굉장히 온도가 안 떨어져요. 자, 일본은,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조롱거리가 되고, 약간 비상식적이고, 구닥다리라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과거를 알아서 우리가 새로운 걸 창조를 해야 되니까, UCC 매장에서 근무한 친구랑 어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30g을 사용해서 100ml 정도를 추출합니다. 정말 고농도를 이제 추출을 하죠. UCC 매장에 가보면 넬드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대형 넬드립이 있어요. 대형 넬드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숨기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려는 의도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양을 많이 써서 나오는 어떤 밀도의 고밀도의 어떤 바디랑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를 보는 것도 좋고, 메인터넌스도 좋고, 효율성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완벽한 커피라는 것들은 완벽하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맛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제 지금은 뭐 보면 일본도 약간 라이트하게 가는 것도 있고 수년 전에 마루야마 커피 먹어봤더니 너무 라이트한 커피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아직도 도쿄라든지 뭐 오사카 이런 데 커피숍 가보면 다크한 커피가 이제 커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크한 커피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커피는 감추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분치를 하는 것이다. 조금씩 일부분만 추출하고 커피 후반부에 나오는 나쁜 맛들은 가급적 쓴맛은 가급적 가리려고 합니다. 의도한 과소 추출. 의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쓴맛과 잔미를 없애버리고 농밀하고 부드러운 추출에 주안점을 준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추출을 한다. 목적성을 가지고 추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극단적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는 점들이면 낮은 온도에서 추출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니까 물이 그냥 위에서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마른다는 거 젖어버려요. 위에서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추출이 안 돼요. 그냥 감춰져 위에서만 그냥 필터링처럼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온에서 추출되죠. 저온에서 추출이 되니까 추출 1번 보면 그 다 내린 다음에 물 한 번씩 끓여서 커피를 끓여서 나가는 이유는 커피가 너무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저온에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추출이라는 그거는 온도와 시간에 관련된 건데, 미국식 브루잉은 좀 높은 온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추출이 되고, 물줄기도 가늘고 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떨어지는 물줄기는 당연히 저온에서 추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천천히 내린다고 해도 너무 저온에서 추출되니까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추려고 하는 게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로 떨어지는 커피의 색깔을 주목해서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끊어낸다. 그러니까 보고 실제로 커피가 떨어지는 상태를 보고 감각적으로 끊어내는 기술도 익혀야 된다. 완벽한 커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썼던 거고요. 농도와 수율처럼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경험과 감각이 언제나 존재한다. 더욱 거기에 의존한다. 농도와 수율 이면의 관능과 기호의 영역, 또나 미학적인 영역, 감각의 영역, 즉 설명되지 않는 될 수 없는 영역이 신비스럽게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지경으로 여겨진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나쁜 맛은 녹여내면 될수록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단점이 된다. 적당히 녹이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설명하지 않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다. 잘 감추어진 커피, 잘 감출수록 아름다워지고 완벽한 커피인 것이다. 결국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추출을 해야 완벽한 커피에 도달할 수 있다. 자신이 그리는 완벽한 이미지를 갖고 접근하자. 의도적으로 과대 추출을 하자. 커피 맛이 좋으면 괜찮다. 시간이 지난 오래된 커피를 만들었을 때는 감추자. 쓴맛이 강하게 나오는 커피를 염려해 물온도를 낮추고 추출 시간을 짧게 하고 재원량을 희석시켜 만들자. 건질 것만 건지고 나머지는 감추어 포기하자. 의도적으로 과소 추출을 하자. 이렇게 드러내고 건져내고 포기하다 보면 점차 완벽한 커피 한 잔이 더욱 가꾸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기제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커피를 한다면, 더욱 한 잔의 완벽한 커피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을의 기도하다. 자, 이렇게 해서 A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그러는지 제가 말을 많이 한 것도 같고요. 어쨌든 제 의도는 커피 로스터로서 먼저 바리스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리스타 먼저. 1번 바리스타 먼저 하는 게 먼저 하자. 추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로스팅을 하면 안 돼요. 결과물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추출할 때 감출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끊어내죠. 끊어내는 기법.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